이번에 할 게임은 대한독립 만세예요. 우리 친구들은 3.1 만세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3.1 만세운동은 3월 1일 하루만 일어났다고 알고 있는 친구가 많은데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국으로 번져갔어요. 그만큼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가슴에 맺힌 울분이 많았다는 것이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아픔의 역사이니 역사 속으로 쏙 들어가서 알아볼게요. 유럽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야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으니 먼저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기계가 발명되기 전에는 손으로 물건을 만들었어요. 손으로 만드니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없었어요. 고민을 하던 상인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기계를 발명해 공산품을 대량으로 생산했어요. 이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만들어졌으니 얼마든지 물건을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공장에서 물건을 마구 만들어내니 물건을 만들 원재료가 부족하고 공산품은 남아 돌았어요. 그러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강제로 공산품들을 팔고 물건을 만들 원재료를 거의 빼앗다시피 가져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빼앗는 나라를 제국주의 국가, 빼앗기는 나라는 식민지라고 불렀어요. 제국주의 국가들은 청나라와 조선, 일본에도 쳐들어왔어요. 이때 청나라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힘에 굴복해서 개항을 하고 말았어요. 반면 일본은 미국에게 개항을 한 후 빠르게 나라를 발전시켰어요. 그렇다면 조선은 어땠을까요?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를 봐. 아무런 준비 없이 함부로 개항해선 안 돼. 라고 하지요. 반면 고종의 부인인 명성황후는 개항을 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해 라고 하네요. 이러는 가운데 프랑스가 쳐들어온 병인 양요와 미국이 쳐들어온 신미 양요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서양과 무역을 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개항을 하지 않았어요. 서양의 산업혁명을 받아들여 빠르게 발전한 일본은 제국주의 대열에 끼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이들의 눈에 띈 나라가 조선. 조선을 식민지로 삼을 구실을 찾기 위해 일본은 1875년에 강화도에서 운요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를 빌미로 강화도 조약을 강요했어요. 우와, 대포로 위협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 의해 강제로 맺는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은 했으나 준비 없는 개항이라 우리는 일본에게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일본은 야금야금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이에 일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명성황후는 러시아와 손을 잡았어요. 일본 입장에선 러시아도 밉고 명성황후도 미웠겠지요? 결국
일본은 우리의 국모인 왕비를 죽이는 파렴치한 일을 벌였어요.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해요. 을미사변으로 분노한 고종은 일본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싶었지만 조선은 너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잠시 몸을 피신하여 이 사태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는 아관 파천을 했어요.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면서 고종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고종은 황제가 되는 일이었어요. 이는 황제의 나라가 돼서 나라를 튼튼히 만들겠다는 고종의 굳건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일본의 방해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서로 세력 다툼을 하던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어요. 거칠 것이 없었던 일본은 마음대로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을사늑약을 맺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만나는 권리인 외교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강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1910년에 일제는 매국노 이완용을 내세워 일본과 대한제국은 하나의 나라가 된다는 한일 병합조약을 발표했어요. 이제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분하고 슬픈 마음을 못 이겨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일제와 맞서 싸울 것을 굳게 다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한 일제는 경복궁에 일장기를 걸고 조선 총독부를 두었어요. 우리 민족을 무력으로 다스리기 위해 총과 칼을 든 헌병 경찰을 두고 칼을 찬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게 했어요. 또 토지 조사 사업을 한다며 땅을 빼앗아 갔어요. 이러다 보니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사람이 많았고 비참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나 간도나 연해주, 만주로 이주해서 살기도 했어요. 이러니 가슴속에 울분이 많이 쌓였겠지요? 이러한 가운데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열린 파리 평화회의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한 거예요. 민족 자결주의란 민족의 일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소식은 우리같이 핍박받는 식민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왜냐고요?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는 식민지를 벗어나려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김규식을 파리 평화회의에 파견했어요. 또 하나는 고종 황제의 죽음이에요. 강대국들에 의해 식민지의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갑자기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어요. 고종 황제의 죽음에 대해 일제가 독살했다는 독살설이 급속도로 번지며 나라 잃은 서름과 일제의 탄압에 대한 울분이 함께 솟아올랐어요. 이에 일본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에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어요. 그러자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큰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을 뽑고 3월 1일에 종로 탑골 공원에서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했어요. 종교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민족 대표들은 독립선언서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고 태극기를 만들어 만세운동을 벌일 계획을 세웠어요. 드디어 3월 1일 오후 2시 민족 대표들은 종로 태화관에 독립선언식을 하기 위해 모였어요. 한용운의 결의에 찬 인사말로 독립선언식이 시작되던 같은 시각 탑골 공원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이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은 스스로의 주인임을 선언하노라. 이것을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독립선언서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외치며 거리로 행진했어요.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왔던 많은 사람들도 시위에 참가해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났어요. 같은 시간 평양, 남포, 안주, 의주, 원산 등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졌어요. 한일 병합 이후에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처럼 짓밟혔던 울분들이 만세 외침으로 터져나온 것이죠. 국내뿐 아니라 만주, 연해주, 미국, 일본 등 어디에 살고 있든 독립을 꿈꾸며 한마음으로 뭉쳐 대한독립 만세를 목 놓아 외쳤어요. 전 세계에 울려 퍼진 이 외침은 독립의 의지를 세계에 알렸고 일제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싶었던 일제는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수원, 제암리 주민들 중 만 15세 이상의 남자들을 예배당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 다음 밖에서 예배당 문에 못질을 하고 석유를 뿌린 후 불을 질러 죽였어요. 한 사람이 아이를 창밖으로 내밀며 아이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랑곳 없이 칼질을 해 죽였어요. 그리고 마을 전체를 불태우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어요. 왜 주민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웠을까? 만세운동 이후 제암리에서는 밤마다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한일 병합 이후 10여 년이 흘러 독립 의지가 꺾인 줄 알았는데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만세운동이 두려웠던 일제가 만세운동을 가라앉힐 본보기로 제암리를 선정한 것이죠. 숨겨질 뻔한 일제의 만행은 선교사였던 스코필드에 의해 세계에 알려졌어요. 천안 아우네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던 유관순의 부모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집마저 불태워졌어요. 서대문 감옥에 투옥된 유관순은 감옥에 갇힌 후에도 굴하지 않고 3.1 운동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하는 등 일제에 대항했어요.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해 일제가 벌인 폭행과 고문에 못 이겨 끝내 감옥 안에서 순국하고 말았어요. 일제는
무력으로 잔인하게 진압했지만 우리 민족은 굴하지 않았어요. 익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문용기는 태극기든 오른손이 잘리자 다시 왼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왼손마저 잘려져 없어지자 독립만세를 부르며 죽어갔어요. 이뿐 아니라 만세운동에 참가하다 태극기를 든 두 손이 잘린 여학생, 시위에 참여했다고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서대문 형무소나 종로 경찰서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다 고문 후유증으로 불구가 된 사람들 등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무력 대응에 죽거나 다쳤어요. 평화적인 만세운동을 무력으로 잔인하게 막으면 사기가 꺾인 줄 알았는데 만세운동의 열기가 계속되자 더욱더 잔인해진 것이죠.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한마음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라는 뜨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독립전쟁을 위해 해외로 망명을 하는 계기가 돼서 만주와 간도, 연해주 등에서 무장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어서 큰 힘을 내기가 어려웠던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했어요. 이것이 바로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3.1 운동은 식민지에 처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어 중국에서도 일본에 대항한 5.4 운동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는 간디가 주도하는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에서는 호치민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이 벌어졌어요. 3.1 만세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전 왜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할까? 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